안녕하세요. 강남 여의주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상계 뉴타운에 나왔습니다. 상계 뉴타운은 4호선 당고개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이고요. 서울의 종점이라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70년대 달동네라 불렸던 판자촌이었는데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새 아파트로 변신할 텐데요. 1구역과 2구역 합쳐서 약 3,500세대가량 변신할 곳입니다.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 재개발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인데요.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 재개발 구역에서 판자촌 같은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계 뉴타운 1구역의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판자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입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 함께 가보시죠. 저희는 지금 현재 2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2구역 같은 경우는 1구역보다는 새로 지어진 빌라들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아래쪽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가깝고 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꼭대기에 있는 곳들은 차가 가기에도 힘든 곳이어서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가보실까요, PD님?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재개발은 빌라에서 아파트로 변하는 거고요. 재건축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변하는 걸 재건축이라고 불립니다.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이름이 뉴타운이잖아요. 작은 동만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역을 다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구역 정리가 새롭게 변신할 곳이라는 겁니다. 뉴타운은 2002년대 처음으로 나온 정책인데요.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 이런 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도 달동네였다가 지금 바뀐 곳인데요. 그런 곳처럼 여기도 변신을 할 거예요.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부터 이제 6구역까지 있는데요. 1구역, 2구역은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이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를 할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3구역은 지금 해제가 되었고요. 4구역은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로 준공된 곳이에요. 5구역은 당고개역 오른쪽 편에 있는데요. 상가도 있고 또 역세권 관련 얘기도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구역은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로 변신해서 현재 입주 중인 곳입니다. 나중에 거기 현장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곳이 한창 부동산 상승장 때는 프리미엄이 5억까지 되었던 곳인데 부동산 하락장에 가격이 빠져서 프리미엄이 1억대에서 2억 원 정도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네. 이런 오르막길은 재정비가 되는 건가요? 지을 때 약간 평탄 작업을 하긴 하지만 전체 이걸 다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동별로 층을 좀 다르게 둔다거나 지하로 연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서울에서 조금 위쪽에 있기는 하지만 장점으로는 정상적인 재개발 진행 중인 곳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고 관리처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서울의 재개발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은 두 가지 정도 있겠습니다.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무허가 건물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어진 곳이 대부분입니다. 재개발에서 원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는 없고 그 위에 건축물만 있는 걸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뚜껑이라고 부릅니다. 뚜껑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토지는 없지만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주는 그런 물건을 말을 합니다.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 좀 다르게 재건축은 토지가 없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및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198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면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상가로 이용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고요. 거기서 주거를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뚜껑 같은 매물은 사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도 조금 다른데요. 4.6%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아파트가 나오는 빌라를 사거나 하잖아요. 하지만 취득세가 많이 나오면서 대체제로 뚜껑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이 굉장히 낮을 것 같잖아요. 감정평가라고 해서 그 가치를 매기는데 그 가치는 없지만 거기에 프리미엄만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혹시나 무산이 되거나 했을 때 팔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 매물을 사신다고 하면 입주권이 꼭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뚜껑이 입주권이 나오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가 나오는 매물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철거 예정이에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이후의 예정인데요. 그래도 한 1,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부동산 가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다 바뀔 곳인 거죠. 이런 구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불이 나는 경우에 소방차가 올라와야 되는데 소방차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전혀 차가 올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소화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상계 뉴타운을 돌아봤는데요. 상계 뉴타운의 장점 3가지를 꼽으면요. 첫 번째는 자연환경이 될 것 같아요. 위로는 지금 수락산이 있고 밑에는 불암산이 있어서 자연환경이 산으로 거의 둘러싸여 있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을 들 수가 있는데요. 4호선 단고개역 바로 앞에 있어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조금만 가면 창동역이 있는데 창동역에 GTX 신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노원구에 동북선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이 조금 더 좋아질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원구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중계동 학원가입니다. 중계동 학원가까지 굉장히 가깝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은 학원가를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구역이 단고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뚜껑 매물을 산다고 하면 얼마 정도면 사시겠어요? 한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1억 정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원 아니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을 사서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면 감정평가로 한 1000만 원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입주권이 나오는 게 확정이 되었고 분양 신청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 25평이 된다는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무허가 건축물만 가격을 매긴다고 하면 프리미엄이 1억 후반에서 한 2억 정도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진행 사항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저희 부동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상계 뉴타운 매물 여쭤보러 왔는데 상계 1구역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죠. 그러면 2구역이랑 1구역 비교해서는 어떤 게 나아요? 거기는 역 가깝고 역세권이고 적은 평수가 많고 큰 평수가 적어요. 1구역은 조금 거리는 있지만 앞뒤로 산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계절 동양화 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찾아다니도 못 찾잖아요. 총매가가 얼마인 거예요? 평가 금액이 2억이 좀 넘죠. 34평 말씀하신 거죠? 예, 예. 9억에 3, 3평을 1구역 끝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뚜껑도 2억 천에 거래됐대요. 뚜껑도 옛날에 5억에 거래했어요. 그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계 1구역 요즘에 거래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안 돼요. 물건은 많이 있나요? 물건은 꽤 있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피가 거의 없는 걸 원하고 네. 파시는 분들은 피를 엄청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지. 프리미엄이 3억 이상씩 막 붙었거든요. 지금은 한 1억 한 5천에서 2억 사이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1억 2억짜리를 찾아. 그러니 거래가 되겠냐고. 그러면 뚜껑 매물 같은 경우도 권리가가 그렇게 높은 건 없지 않나요? 뚜껑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달라고 그래. 3억 5천 달라고 그래. 피를요? 그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 나중에 분양가 100%다 부담해야 돼요. 그럼 2구역이랑 1구역 중에서 어떤 게 괜찮나요? 역사를 보면은 이 구역은 가까워요. 그런데 언덕이 심해. 너무 언덕이 심하니까 경지자가 할 거예요. 근데 안반이 너무 많아. 안반이 많으면은 건축 비용이 엄청 많이 초과되지. 초기 투자 1억 8천이에요? 그렇지. 1구역 지금 그런 매물은 있어요? 예. 그러면 관리 처분 인가는 언제쯤 계획이에요? 내년이나 후년쯤 될 거예요. 이 구역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바로는 안 해요. 왜냐면 같이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 다 나와서 난리가 나. 한 1년 정도 턴을 줄 것 같아요. 1구역을 네. 턴을 네. 주시는 거죠. 좋긴 해. 거기가 양지마을이라고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마을이야. 그래서 양지마을.
지금 현재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25평 기준은 7억 5천에서 8억 정도 총 매가가 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30평대 기준은 9억 초반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저렴한 거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럴 때는 가까운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최근 입주하고 있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24평 기준 7억대 나와 있는 매물도 있고요. 또 34평 기준 10억 초반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어요.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승장이나 시간이 지났을 때는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매수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계 뉴타운에서 초기 투자금이 가장 저렴한 부분은 상계 1구역인데요. 상계 1구역의 장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투자금이 적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 매수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초기 투자금 납부했던 걸 이주비 대출로 받음으로써 다시 또 내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자 비용은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니겠죠. 나중에 입주할 때 조합원 분양 금액을 다 납부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인 듯 서울 아닌 그런 지역인데요. 사실 또 외곽 경기도 쪽에서는 서울로 들어오는 또 인문 지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로 치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도 선정되었고요. 조합원 분양 신청 끝나고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새 아파트가 바뀔 것은 변함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격대를 한번 보시고요. 이 정도 가격에서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